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유앱 수학의 용 선생입니다. 제작 김영진입니다. 이번에 재수를 해서 네.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2023학년도 수능 현역 때하고 네. 24년도 수능 재수 때하고 현역 때부터. 현역 때는 가군의 동국대 경제, 나군의 동국대 경영, 다군의 한국외대 경영했어서 한국외대 경영 빼고 다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붙었는데 동국대 경영 썼죠. 근데 재수했죠. 왜 재수를 했을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이번에 24학년도 재수를 해서 가나다군. 가군의 성균관대 경영 썼고 나군의 성균관대 사회학계, 다군의 중앙대 경영 썼어요. 그렇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균관대 경영 떨어져서 성균관대 사회학계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까지도 우리가 지금 2월 20일 이 현재 아까 그 성균관대 경영학과 최종 발표를 했단 말이야. 아주 최종. 그러니까 추합에 마지막 돈 읊고 있는 거. 이제 없다. 예비번호 몇 번? 원래 28번이었는데 추합에 겹치면서 이제 예비 6번까지 갔거든요. 갔다가 근데 최종이니까 예비번호 안 주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다. 그쵸. 다 끝났다. 바로 앞에서 잘렸다.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28번이었다가 바로 앞에서 잘렸다. 근데 작년에는 어디까지 돌았다? 작년엔 거의 100번까지 돌았죠. 많이 아쉬울 건데. 뭐 뉴스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균관대가 좀 많이 폭발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 영어랑 다른 과목들도 일반적으로 조금 애들이 어렵다고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체감이 들어서 원래 연고대 갈 애들이 서성안을 많이 높은 과를 많이 지원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씩 다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원래 들어가야 될 자리를 피를 보는 케이스. 근데 너뿐만 그런 게 아니라 너 근처에 있는 애들 대부분 다 너가 아까 지금 예비 마지막 번호가 6번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6번, 5번. 야, 1등 애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상상도 하기 무섭네 진짜. 야, 걔보다 좀 근데 걔나 너나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러긴 하네. 삼수는 조금 있다가 말을 합시다. 너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랑 같이 쭉 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건데 너가 아마 현역 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쯤 갑자기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겠다고. 원래 이제 얘네 학년 경우에는 이제 문이과 통합형이기 때문에 문이과는 따로 나눠져 있진 않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학 선택할 거냐 사회 선택할 거냐 뭐 솔직히 그게 이제 문과 이과 가르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쵸. 어쩔 수 없는데 분명히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과를 선택하겠다 했고 아버님도 이과를 원하셨고 그랬는데 갑자기 문과로 틀었단 말이야. 진짜 솔직히 말하면 수학을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과학탐구는 아시다시피 공부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사탐은 그냥 뭐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부에 더 집중하려고 그때 문과로 간다고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빼고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원하는 진로가 무역학과, 정치외교학과 이런 쪽이어가지고 그렇지. 굳이 이과로 가서 거기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문과로 전향하게 됐죠. 그래, 방금 너가 이제 말한 것처럼 희망학과가 무역학과나 정치외교학과 나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무역학과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막 설명을 해줬었단 말이야. 뭐 정치외교학과는 나한테는 좀 뜬금없어서 조금 그러긴 했는데 무역학과에 대해서는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었을 건데 근데 무역학과도 아니고 정치외교학과도 아니고 물론 경영학과를 떨어지긴 했어서 지금 사회과학계열로 갈 수밖에 없는 케이스긴 한데 너가 중앙대 경영학과도 붙었었단 말이야. 다군에 지금. 근데 그거 지금 안 하고 나군에 있는 그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로 지금 옮겨 탔단 말이지. 그쵸?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제가 재수를 하면서 느꼈던 게 결국은 문과는 일반적인 회사 이런 데 들어가면 이과보다 경쟁력이 밀리는 게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과로서 버티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결국은 뭐 이과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직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그런 전문직들로 가기 위해서 결국 전문직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과연 이런 무역학과나 정치외교학과가 중요할까? 그리고 원래 고3 현역 때는 제 진로가 국제계열로 가가지고 그런 국제 무대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고 뭐 해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게 약간 진로였는데 생각이 바뀌고서 그냥 무조건 전문직 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굳이 정치외교학과나 무역학과가 아니어도 학교가 좋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학교가 더 좋은 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었다. 그리고 약간 사회과학 계열이 약간 오해가 많은데 사회과학 계열 안에 경제학과 있고 막 행정학과 있고 그러니까 여러 사회과학과 관련된 모든 학과들이 계열제로 묶여있다 생각하면 돼서 그렇지. 사실 가서 잘하면 되긴 해요. 맞아. 역시 마인드 최고. 맞아. 그 말이 맞아. 다른 것도 어차피 사회과학 계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그쵸. 거, 뭐. 성균관대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 성균관대가 학부제로 운영을 해서 그 일단 섞어놓고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는 있고 섞어놓은 다음에 1학년 때 다녀보고 난 다음에 2학년 때부터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는 스타일로 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거 제도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공감을 하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뭐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자율 전공인가? 자유전공학부. 그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취지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 현역 때도 그러고 재수 때도 그러고 정시로 결심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지나가게 됐는데 언제부터 정시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는지. 솔직히 장난식으로 말한 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데 뭐 그때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내신 좀 망했으니까 정시 가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고 이 수능이라는 과목을 진지하게 준비해서 그걸로 대학 가야겠다. 이걸 생각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후반 때쯤. 그러니까 거의 고3 때부터 그 생각을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근데 애들이 그때쯤 정신 차리더라고. 저 그때 정신 안 차리면 이제 시작 답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다니는 애들도 그러는데 조금만 빨리 정신 차리면 이게 기회가 더 있는데 안타깝죠. 그렇지. 그러니까 수시라는 것이 훨씬 더 정시보다 가기도 편하고 그런 제도라서 나는 엔간하면 수시 챙기라고 하거든. 엔간하면은. 저도 과거에 돌아가면 무조건 수시 챙깁니다. 그렇지. 내신 꼭 챙기세요. 그래 내신 챙겨야 돼. 들었지? 내신 챙겨야 된단 말이야. 너 이제 한 1년 전쯤에 이맘때쯤이었었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니네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 아 그래? 모르고 있지? 어머님한테 전화가 가지고 애를 말려달래. 애를 말려달래. 아 어머님은 동국대 경영도 괜찮으니까 현역 때 붙은 동국대 경영도 괜찮으니까 그냥 다니라고 했단 말이야. 심지어 아버님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난 몰랐어. 아버님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듣게 된 이야기인데 어머님한테 전화 와서 좀 말려달라. 우리 아들내미 말려달라. 애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갖고 전화를 이제 너한테 그때 전화를 했지.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냐? 하라 그랬어. 엄마는 니네 어머님은 나한테 재수하지 말아달라고 권유를 했지만 나는 꼭 하라 그랬어. 너한테 내가 왜 그때 재수를 하라고 했었냐면 어차피 네 인생에서 1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야. 그쵸? 후회는 남기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80년 산다고 가정했었을 때 현재 한 20년 살았단 말이야. 이제 앞으로 한 60년 물리적으로. 그럼 그 중에 1년 조금 소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할 수 있으면 해라. 근데 내가 너한테 걱정됐던 건 단 하나야. 열심히 안 할까봐? 그렇지. 이 학생이 이제 매번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너 머리 좋은 거는 알지. 근데 머리만 좋다 이거야. 노력을 죽었다 깨라도 안 해. 그거 필요 없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 네가 공부했던 그 양에 비해서는 점수가 항상 잘 나와. 근데 이게 더하면 조금 더 아마 늘어났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너무 아쉬웠었어. 그 당시 때는. 그래서 안 하고 안 하다가 이제 재수한다고 했었을 때 그때 권하긴 했지만 내가 너한테 다 좋은데 노력을 안 할까 봐. 그래서 그거를 재수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저 스스로도 제 가장 큰 단점이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고 안 좋아하는 거라 생각해서 그냥 내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자.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물론 스스로 힘들겠지만 그거를 버티고 그냥 남들 그냥 똑같이 노력해서 공부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스스로 재수를 완전 제대로 해보자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결과가 그나마 이제 괜찮게 나오니까 아예 만족은 못하겠지만 아쉽게도. 그쵸 뭐. 재수 때 현역 때보다는 더 많이 노력했을 거니까, 그렇지? 그쵸.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을 거니까 그래서 점수가 더 올라가고, 그래서 학교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너한테 조금 아쉬운 거는 그거를 현역 때 했었으면 수시 등급 올리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이고, 그렇지? 그쵸 뭐. 이번 정시도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조금씩 남았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삼수는 일단 삼수는 없어요. 삼수는 없어. 근데 반수로 하면 대답을 확정 짓기는 어렵지 않나.
제 생각은 일단 1학기 때 대학교는 학과 분위기를 한번 보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어차피 이제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 번쯤 다시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긴 해요. 아, 물론 1학기 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나오려면 감은 잡고 있어야죠. 수험생으로서의 감. 그래, 뭐 1학년 때 난 놀지 말라고 하는 주의는 아니야. 놀아. 그 언제 그걸 또 즐겨 보겠냐. OT 꼭 가고 MT도 가고 연애도 좀 하고 계속 해. 근데 하면서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만 잡아놓고 있으면 돼. 기본기만 잡아놓고. 그리고 이 기본기를 잡으라고 하는 게 원래 현역 때 혹은 이제 재수 때도 마찬가지로 되게 내가 빡세게 시키긴 하지만 3수 때쯤 되면 이제는 내 손이 없어. 내 손이 없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지만 3수 때는 이미 재수 때 제대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잡혀 있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잊어먹지만 않을 정도 수준에서만 조금씩 어느 정도 하고만 있으면 돼. 오케이?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이제 공부도 약간 자전거랑 비슷하게 몇 번 해보다 보면 옛날에 했던 거 다시 기억도 나고 그렇지. 감은 결국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유지하다가 아마 여름 이제 너희가 아마 6월달 말 정도나 아마 그때쯤 기말고사 네, 시험을 기말고사 보게 될 끝나고. 거야. 네. 끝나고 난 다음부터 뭐 그때 가서 준비를 해도 늦지는 않아. 보통 그렇게 많이 반수를 준비하더라고. 아니면 그냥 너의 갈 길이 거기서 보인다면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되고. 그래서 나는 그냥 대놓고 삼수는 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당연히 반수 걸어놓고 하는 게 더 좋게 생각을 해. 그리고 혹시나 결과가 또 좋으면 어머님한테 혹은 아버님한테 멋지게 딱 합격증을 딱 드리면 그러면 되는 거야. 그쵸, 뭐. 설마 가지 마라 하시겠어요? 그렇지. 1년 또 다닌다는데 학교가 업그레이드해서 간다는데 왜 연대든 고대든 간다는데 아, 엄마 듣고 있죠? 재수 때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순서대로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뭐 탐구 영역 이런 식으로. 일단 국어의 경우는 언어와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감을 잊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못해도 두세 지문씩은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가릴 거 없이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감이 생기고 또 국어는 수학이나 다른 과목과 다르게 한 번 잊으면 진짜 처음부터 잡는 게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과목이든 꾸준함이 안 중요하나 그러겠지만 특히 국어는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보상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지문 두세 개 정도는 항상 꼬박꼬박.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또 지문에서 접속사, 음. 반의어, 유의어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집중하면서 읽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게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도 많고 지문 전체에 대한 맥락을 알려고 할 때 그런 접속사, 반의어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꼭 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그러지 않아? 네, 영어도 같이 언어이기 때문에 결국 언어 과목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문제 만들기도 좀 편하기도 네. 하고. 마지막으로 또 이건 제 꿀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지문을 읽었어요. 결국 우리가 수능 국어를 풀어 가는 게 뭐 지문이 있고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국어 지문이 있는 건데 문제를 보고 나서 지문을 보면 그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량을 중심으로 그 지문을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네. 먼저 이해를 해놔야 지문을 그쵸. 읽을 때도 약간 그쪽으로 편중되게 읽을 그쵸. 수 있다는 거고. 전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 문제와 관련된 건 이해해야 맞추죠. 그렇지. 그리고 수학은 개념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 개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수학 문제를 계속 보면서 기출은 당연하고 새로운 문제까지 보면서 뭐 이용화 시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수능판에서는 문제를 이용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렇지. 결국은 뭐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결국은 똑같은 유형인데 그냥 겉보기만 다르게 포장지만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큰 틀로는 수능 교과서 개념을 잡되 좀 자잘하고 디테일한 개념을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애들한테 안에 내용물은 똑같다. 근데 겉 포장지를 딴 걸 쓴다. 결국은 이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걸 물어보지만 매번 똑같이 내버리면 눈치채니까 너무 쉽게 내버리니까. 그래서 포장지를 빨간 거 덮었다가 파란 거 덮었다가 찢어진 거 덮었다가 그쵸. 투명한 거 덮어줬다가. 근데 애들은 보통 잘 모르죠 그런 걸.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오늘도 아까 고등학교 1학년생들 똑같은 거 형태만 바뀌어 있는 거야. 큰 틀은 다 똑같아. 근데 그걸 이제 선생님 저 그거
풀어본 적이 없는데요. 대놓고 보여주니까 이러는 거야. 표정이 아주 똥 씹은 표정들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은 기본기,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다 인지를 해야 되고 큰 틀의 맥락도 알아야 되겠고 그것만 잘 익혀도 수학은 애지간하게 점수는 잘 나올 거고 뭐 난이도 높은 것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나는 어디까지를 원하냐면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려면 본인이 어느 정도 문제를 만들 줄 알아야 돼. 그 문제를 그쵸. 새롭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한 3-4개 정도가 있어. 근데 그거를 합칠 줄 알아야 돼. 이 문제에서 여기 정보 따오고 여기서 이 정보 따와서 그쵸. 문제를 새롭게 딱 만들어내. 그러면 내 눈에는 그게 3-4개 문제를 한 개로 섞었다고 느낌이 나는데 애들은 새로운 문제라고 인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끝판왕. 그쵸. 뭐 사실 그 정도면 이제 만점을 노려야 되는. 애들이 가끔 나한테 이걸 물어보더라고. 이제 인터뷰 딴다고 하니까 이거 근데 난 이거 제일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순공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휴식 시간이 몇 시간, 이걸 왜 시간을 물어보는지 난 모르겠어. 솔직히 저도 이해 안 돼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사법고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나 대학교 다녔던 시절의 경우에는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있어. 그때 내 친구도 사법고시를 한 번에 붙었던 애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루에 제대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시간만 재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해서 8시간 넘기면 그거는 무조건 사법고시 붙는다고 하더라고. 그쵸. 10시간은 신이라고 했거든 걔가. 절대 그렇게 공부 못 한다고. 그러니까 요새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뭐 어디 학원 다니고 그런 것까지 다 시간에 넣나 본데 그거 다 빼고 순수 자기 공부 시간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걔도 그 당시 때 8시간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요새 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뭐 10시간은 기본이던데? 말도 안 돼. 순공 시간이 사실 말도 웃긴 게 본인 기준의 순공 시간이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순공 시간이. 그렇지. 뭐 스스로의 양심이 딸린 거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공 시간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냥 공부를 하면서 얻는 것 자체에 대해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맞아. 순공 시간 뭐 10시간 하면 뭐 알아주나?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로 안 나오니까 이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정만 제대로 쌓여 있으면 결과는 진짜 딸려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질문 중에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목표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것 같대. 현재 지금 고3애가 물어본 것 중에 질문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너도 그랬을 건데 그쵸. 뭐 극복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공부가 그나마 좀 괜찮아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게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공부하면서 다른 생각, 막 미래에 대한 생각, 진로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수능 끝나고도 늦지 않은데 사실 공부할 때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한다 치면 공부 말고 아무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목적이 없다? 그러면 전 플래너라도 써보는 게 어떠나? 막 그날 하루 해야 될 과제를 생각하면 그래도 목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부할 때 원래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재수할 때 놀고자 하는 뭐 유혹이라든지 좀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질문이 있었거든. 전 놀고자 하는 유혹은 아까 선생님이 질문한 것처럼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고 갑갑을 느끼더라도 그냥 스스로를 그렇게 그냥 채찍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번아웃 같은 경우는 사실 수험생들 대부분이 느낄 거예요. 번아웃을. 내가 왜 지금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의미가 있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무언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있어서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날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게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에게 이 경험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도움이 되고 그런 번아웃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미 수능 끝난 입장에서 말하기도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의미가 많아요. 아직 모를 뿐이지. 어떻게 나중에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하셔야죠. 그 다음 질문으로 준킬러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또 물어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에 대한 또 답변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틀은 아까 수학 공부법 말했던 거랑 똑같고 준킬러 문제는 딱 처음부터 순서대로 진행할 때는 안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일단 너무 안 보인다 싶으면 그 뭐 예를 들어 뭐 수1 과목에서 수열 과목이나 아니면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문제를 역순행적으로 바라보고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고 이걸 알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또 이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의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 마인드를 가지고 푸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결국은 문제자 입장에서 어떤 거를 문제로 내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하죠. 확실히 내가 봤을 때 너 내 제자 맞다. 내가 매번 얘기하는 것들 중에 너 지금 두 네.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첫 번째가 그 거꾸로 역산해서 계산하는 게 내가 매번 미로 얘기를 해주거든. 저 입구로 들어가다가 막힐 때가 있어. 그러면 거꾸로 출구 쪽에서 거꾸로 들어가면 돼. 물론 우리가 이제 실제 미로로 들어있는 그 정원을 들어가서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종이 그려진 거라면 굳이 그쵸. 앞으로 가다 막히면 밑에서 가서 거꾸로 가서 출구에서 만나도 되는 거. 그래서 거꾸로 역산해서 생각해 보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다음으로 말했던 게 이제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거. 매번 말하는 거거든. 오늘도 아까 말하고 왔어.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하면서. 이게 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자기가 수험생이면 뭐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그거 관계없이 문제를 스스로 밖에 만들어 보는 거 그게 이 관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맞아. 본인이 출제자가 돼보는 거죠. 맞아요. 나는 요새 최근에 요 말을 쓰거든. 전지적 작가 시점. 아, 전지전능한 게 음. 니네는 이렇게 생각하고 니네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봐야 된다. 그쵸. 그래서 거기서 세부 하면서 함정도 좀 파놓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야 이게 제일 잘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정도 되면 수학은 그냥 대충 풀어 전부 다 나옵니다. 그쵸. 그지? 자, 이제 우리가 성균관대를 가서 사회과 계열에서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을 건데 자, 이제 앞으로 계획. 물론 이 계획을 세운다고 이제 그대로 흘러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의 어느 정도 한 10년? 앞으로의 10년 정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두 가지 미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반수를 성공하고 더 높은 대학, 한마디로 스카이 쪽에 진학을 하는 게 미래랑 뭐 반수를 실패하거나 대학 반수를 하지 않고 그냥 성균관대에 만족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 둘 다 결국은 저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직 쪽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CPA를 준비한다거나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리테를 준비해서 로스쿨에 진학하는 그 두 가지 미래를 중 하나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요. 야, 너 저기 수능 끝나고 나오면서 우와 하면서 그랬다면서 서울대 간다고. 서울대 간다 그랬잖아.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갈 줄 알았는데 안 됐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갈 수 있죠. 그쵸? 풀고 나왔을 때는 되게 기분 좋았는데. 저. 음. 뭐 다 남들 다 울상인데 나만 기분 좋고 막. 우와, 이번에 되는 거 아니야? 이 장난 아닌데. 아니 그래가지고 수능 전날 너가 나한테 카톡이 왔었을 거야. 나 원래 긴장할까봐 수능 전날에 문자 잘 안 하거든. 근데 너한테 카톡이 딱 온 거야. 서울대 가자 이렇게 써놨던 거야? 아마 그랬을 거야. 이거 화면 띄어서 보여드릴 건데 아마 그렇게 써가지고 그래요 가자 했어. 이야, 수능 당일날 너 시험 끝나고 났을 때 전화하면서 업이 와. 엄청 됐었단 말이야. 그쵸. 와, 이제 기분 이거 좋게. 가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도대체 몇 점을 맞아서 저렇게 간다고 말을 할까 했지만 또 막상 이제 까놓고 나서 보니까 다른 여러 변수가 있었죠. 변수가 또 좀 있고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아니야. 그래도 이 노력을 기반 삼아서 뭐 반수를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길로 가는데 원동력이 될 거니까. 잘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 아니 뭐 나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스스로에 대한 다짐. 그렇지. 좋았어.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노력해가지고 좋은 앞날만 창창하게 그쵸. 잘합시다. 선생님도 화이팅! 가자. 아.